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차트 보고 수급 읽고 감정까지 나누는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6월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기다리며 7월 이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부터 시장을 위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시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경락 파트너 스핀의 정우영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저와 이렇게 방송에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고 정우영 대표님은 방송에서 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첫 방송입니다. 이 첫 방송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각오의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정우영 대표님부터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로만 찾아뵙게 됐었는데 이제 이 본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수익, 중정한 종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의 진정한 본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광활해가지고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잘 들리실까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얘기해가지고 아까 회의실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예요. 네, 저는 뭐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히트맵의 전도사로서 제 별명이 히트맨이거든요. 아, 별명이 또 생기셨어요? 네, 오후 1시 방송에서 히트맨으로 활약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어서 수급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수급 차트 실적으로 잡힌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배이면서 그 높은 확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의 아버지인 줄만 알았던 이경락 대표님께서 그 사이에 또 히트맨이라는 별명이 또 생겨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 제가 알기로는 유머가 굉장히 뛰어나신데 이 재치만큼이나 실력도 엄청나십니다. 시청자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매일 가장 핫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면서 내일장 뜨거울 종목도 가장 빠르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종목 쇼지 않습니까? 네. 이 쇼인 만큼 한 시간 좀 텐션을 올려서 파이팅 넘치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쇼쇼쇼 하면서 춤춘단 말이에요. 춤 춰주세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살짝 얼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처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천천히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달인이시잖아요. 동태가 됐어요, 동태가. 아재 개그 이 시간만큼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보고 적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 세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남기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30개의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30개 공개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음 주면 2분기 실적이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조선주들도 눈에 띄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두 분께서 또 각각 5종목씩 선택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선택을 해 주셨는지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인그루드랩부터 심태까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동양철관, 태광,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확실히 오늘장에서 조금 뜨거웠던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보기 전에 두 분께서 종목을 가져와 주신 이유부터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어떤 기준에서 종목들 선정을 해주신 걸까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가로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거나 아니면 터닝 포인트에 들어간 종목들, 턴어라운드에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수급 포착이 됐으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동시 순매수거나 아니면 외국인 집중 매수거나 기관 집중 매수 종목 중에서 내용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붙을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차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것들을 선택을 했으니까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상승이 끝이 아니라 내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경락 대표님은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5종목 골라와 주신 걸까요? 자, 트렌드입니다. 자, 트렌드.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트렌드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LNG 관광 쪽으로 큰 상승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조선과 다시 한 번 더 LNG 관광 쪽으로 큰 한 차례 테마가 한 차례 불 것 같고, 특히나 앞서 상호 관세의 일본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미쓰이라든지 가와사키 그리고 나무라 조선소가 저점 대비 30%에서 40% 올라갔고, 그쪽에 일본 같은 경우 오늘은 갭상승 운봉, 우리나라는 갭하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7월 달에 주요 섹터로 조선 섹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파트너는 세 글자로 줄여보자면 스토리.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트렌드가 이끄는 종목들로 좀 꾸려와 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정우영 대표님 지금 댓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 얼어 계신 것 같다고. 춤 네. 한번 추고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5종목 중에 한 종목 먼저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저는 그 전에 네. 같이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카메라 불 들어오니까 네. 힘내시고요. 방금 예. 전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 네, 저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실적 테마주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K전력, 화장품, 철강, 피부 미용, 뭐 조선 이런 것들 다 떠 있는데 여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종목은 네. 잠시만요. 제가 하나씩 골라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화장품 떴죠. 피부 미용 떴죠. 호텔 떴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글로벌 텍스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엔터를 골라, 화장품을 골라, 호텔을 골라, 여러분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 딱 고르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화장품 사가지고 갈 때 내가 세금 환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혜고 압구정 4번 출구가면 얼굴에 보톡스 맞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 네. 그 사람 환급금 받을 때 어디 가야 돼요? 글로벌 텍스프리 가야 돼요. 요즘에 호텔 가격 2배예요. 그거 환급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가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선택했고,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신고가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글로벌 텍스프리예요.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글로벌 텍스프리가 대장주라는 하나의 증거고요. 또 하나는 2분기 때 이번 실적 발표 있지 않겠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잘 보이시죠? 외국인의 집중 매수 종목이라는 거. 요거 시세 넘버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외국인 수급의 공격적인 매수와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K컬처 확산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까지 들어왔던 글로벌 텍스프리 이경락 파트너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태광을 들고 왔습니다. 태광. 자, 태광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피팅과 관음새 전문 회사로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태광이 있는데, 자, 국내 점유율 40%를 성광밴드와 함께 양분화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로 따지게 되면 태광이 이제 글로벌 1위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자리에서 왜 태광을 들고 왔냐? 자, 반대로 오늘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야 될 자리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자, 반대로 오늘 러브콜을 좀 받은 종목은 태광이 쌍끌이 매수, 다시 말해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서 전 저점을 통과하는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망치와 비슷한 밑꼬리는 달렸지만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줬다라는 것은 평균 가격을 다 수렴하고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화면 한 번 더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현재 시점은 6월 30일 오늘 마지막 날이죠. 결제일로 따지면 7월입니다. 7월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셀링 포인트는 어닝이죠. 어닝에 있어가지고 컨센서스가 YY 기준으로 QOQ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95% 성장하는 145억을 준비 중인 현재 태광은 오히려 더 1분기 때 부진했던 실적을 뒤로 하고 현재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뿐만 아니라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LNG 수출 확대 기대감에 이 알래스카 개발소의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태광, 우리 정우영 파트너의 오늘짝 픽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안 가지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세명전기라고. 세명전기. 예,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근데 세명전기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히트맵에서 수급 포착된 거 위주로 저는 고르거든요. 네. 우리 정우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히트맵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히트맵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자, 세명전기. 자, 기업 내용 좀 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송배전용 군구루, 전철용 군구류, 고속 전철용 군구루 만드는 기업인데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화면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58.7%를 보여줬습니다. 야, 전철용 군구루, 송배전용 군구루 철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58%의 이익률을 만들어냈냐. 저는 그 물음표부터 일단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 점수였습니다. 종목 점수가 90점이면 이런 류의 종목이 90점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수급 점수가 95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한 시가총액이 5천억, 1조 원 정도 돼야지 이런 수급 점수가 나오는데 1,000억대에서 이런 수급 점수가 나오는 것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쌍끌이 순매수였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외국인 오늘 엄청나게 샀어요.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와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수급 포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세명전기. 알겠습니다. 전력주 오늘 강했죠. K전력 새로운 대장이 될 수 있을지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세명전기 우리 이경락 파트너의 두 번째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파트너의 다음 종목 알아볼 텐데 지금 댓글로 우리 정우영 대표님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남겨지고 있어요. 네, 힘을 얻으시면서 조금 긴장을 푸시고 다음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좀 전에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세명전기 세 명의 전기를 만든다. 뭐 이런 뜻 느낌이 없습니다. 예. 어째 보면 너무 자랑을 하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두 번째 종목은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꼭 수익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미포입니다. HD 현대 미포. 현대 미포입니다. 네. 오늘 자리를 보게 되면 먼저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신고가 패턴의 개파락의 양봉 3개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일주일 전부터 레벨 업다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미쓰이라든지 가와사키, 나무라가 갭상승 음봉을 내면서 이제 고점 대비 전체적인 지금 아시아 쪽의 헤지펀드 쪽에 조선 그리고 운송 쪽의 포지션 자체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현대 미포조선이 사실상 러브콜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시그널, 다시 말해서 지금 가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3대 지표죠. 자, 캔들,
이평선, 수급에서 모두 다 들어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점수를 보시게 되면 차트 점수 95점에 종합 점수 89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4년도 작년에 885개, 올해 영업이익률이 YY 기준으로 3,400억에서 올해 3,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0%에서 310% 성장하는 1분기 어닝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대기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중에서 아시아 헤지펀드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전고점에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속성이 나올 거라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 3명 전기하니까 골드 여신님이 4명 전기라고 또 댓글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장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하반기 가스선의 추가 수주 기대감 갖고 있는 HD 현대미포, 오늘장 우리 정우영 파트너의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3번째 픽 하나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류의 종목이기도 한데 수급 포착이 돼가지고 네. 선택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심택. 예, 심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뭐 오후 방송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네. 요번에 그 정신아 카카오 대표님이 AI 간담회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지금 멀티모달 데이터 시대로 넘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멀티모달은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였거든요. 근데 멀티모달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데이터화하는 시대예요. 그거는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피지컬 AI 시대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도 젠슨 왕이 항상 이야기하죠. 자, 비디오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나 비디오, 미디어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픽 디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GDD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DDR 글로벌 넘버원 패키징 기업이 60% 이상 패키징하는 기업이 심택이거든요. 네. 그러면 멀티모달 데이터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심택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 서서히 수급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내일 가는데 7월 1일 심택이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IR을 해요. 저도 갑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갈 텐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가 아니죠.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히트 맵이 종합 점수 91점, 수급 점수 88점, 차트 점수 95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네. 서울대 가려면 유전인재가 좋아야 돼요. 유전인재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 왜 심택이냐?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히트맵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멀티모달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심택, 갖고 있는 유전자 자체가 좋으니 당연히 서울대 갈 수 있는 심택,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자세히 들여다봐 주실까요? 네, 오늘도 세 번째 종목도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제 삼성중공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세rum봉, 다시 말해서 21선 세rum봉을 맞고 나서 한 3거래일째 하락으로 내려온 자리에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영망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 러시아 쪽과의 여러 가지 경영권,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이 지금 세빙선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좀 분쟁과 좀 소송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이 뭐 한 3년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악재보다도 오히려 더 이번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LNG 운반
삼성은 세계 수주 잔량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만 해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4조 2,800억의 수주 잔고가 있고, 자, 얼마 전에 보고서가 여러 장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정말 사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7,200억인데 2026년 기준으로 현재 수주 잔액 대비 올해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20조, 10조에 관련돼 있는 이 조선업계에서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YY 기준으로 매년 고속 성장하는 업종이 사실상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매년 50%에서 100% 가까이 고속 성장하는 업종은 사실상 슈퍼사이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기반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 분기에 러브콜을 받게 되면 현재 이 패턴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락 대표님이 DNA가 좋고 점수가 좋고 서울대 이야기하는데, 자, 그거는 가르쳐 보기 나름이겠죠. 오늘의 점수는 조금 약하더라도 여러분들 내일 이 삼성중공업이 21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면 바로 카이스트까지 갈 수 있는 90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삼성중공업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두 분의 선정된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정규장에서는 0.몇%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 정규장에서 5%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코오롱도 1.78%, 인크레더블즈도 2.74%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업종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젠, 나이백, 컴투스홀딩스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는지 두 분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 먼저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가 좀 눈에 보이네요. 네. 그 넷플릭스 통해서 광장 보셨어요? 광장은 못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네. 게임 재밌게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1화까지 보다가 네. 잠들어서 못 봤습니다. 또 사람들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왜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누가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돼요. 네. 나의 주관적으로 봤으면 그쵸. 좋겠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문화 콘텐츠의 어떤 확대 얘기가 계속 나와요. K-팝 헌터스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인기가 많던데 이렇게 웹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뜨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당발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웹툰이 뭐 대원 비디오가 오늘 많이 떴거든요. 네. 그렇게 어떤 실적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짧게 쳐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구별지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원 미디어가 탑픽이고요. 네. 나머지는 일단은 단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이런 관련 주들 탑픽으로는 대원 미디어 제시를 해주셨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흐름을 잘 챙겨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조금 눈에 띄실까요? 자, 저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고 있는 종목은 넥스틸입니다. 넥스틸. 네,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알래스카의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LNG 관광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만큼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현재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금 현재 시세 움직인다는 것은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바로 따라 붙지 마시고요. 갭상승의 운봉, 다시 말해서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넥스틸에 대한 포인트까지 두 분과 함께 애프터마켓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접수된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들어와 있고요. 고민 한 줄로 살을 빼줘야지 주가도 빼면 어떡하니 이렇게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네. 펩트론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아니 참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재치가 어마어마하십니다. 뭐 시인이야 시인 거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다려볼 필요가 오늘 있다. 아래 꼬리도 길게 닫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푸닥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는 차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4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붙여놓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서 2, 3일 거래일 안에 만약에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꼭 요번 주 안에, 요번 주가 주초니까 네. 수요일 전에는 다시 우상향으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 가격은 41선 기준으로 19만 4천 원 정도의 4천 원 이상에서 계속 놀아줘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질문하셨고요. 19만 4천 원 이상에 안착하는지 여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일단은 물량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펩트론 이번 주 수요일쯤에 19만 4천 원대에 안착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펩트론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가 다시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계속해서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온 상담은 실링콘2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넌 날 비켜가2. 비켜가2. 네, 저희 시청자분들. 아니 비교 같은 아유. 얘기는 뭐 못 샀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재밌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실리콘2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2가 사실상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CD 매수 가까운 리밋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장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오늘 시작은 좀 좋았으나 사실상 10시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왔었던 쪽이 이 화장품이고 그중에서 또 실리콘2가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을 통한 6월 11일 자리에서의 이 음봉을 딛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금 7월 달에 결제를 넘기는 오직 마지막 날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6월 달 지금 7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이 지금 기관의 물량이 오늘 들어왔다는 것은 레벨업을 예고하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적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좀 위로 카메라를 좀 당겨 주시게 되면 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100억의 YY 기준으로 53% 성장합니다. 근데 오늘 자, 여러분들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16% 성장하는 자, 1분기 때는 477억 그리고 자, 2분기 때는 553억의 QOQ 기준으로 16% 성장합니다. 드디어 영업이익률이 이제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북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700억 규모의 이 작년이었죠. 올해 완공이 된 규모의 캘리포니아의 소재 물류센터를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가속화하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수익의 관점. 다시 말해서 내일 음봉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음봉? 아군의 음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의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만큼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조금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 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실리콘투는 지금 우리 뉴스 보셨어요? 우리가 프랑스 다음에 그 맞아요.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래요. 네. 근데 에스티로더처럼 명품이랑 대한민국이랑 차별화가 없어요. 개석가라 프랑스. 그것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실리콘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고 또 실적 시즌과 맞춰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너무 양봉 때 뜨거울 때 감자 먹으면 입 천장 딥니다. 자, 음봉 때 천천히 접근해가지고 음봉 기법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일단은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음봉 공략을 권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아무래도 데일 수 있는 만큼 네.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보자. 실리콘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들어와 있고요. 한 줄 고민으로 양봉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되지 않았냐인가요? 되지 않았나인가요? 진짜 양봉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이번에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기업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네. 점수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게 더 냉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삼천당 제약은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약 전문 업체이고 처방의약품 및 안과의약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눈물 관련된 인공 눈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차트가 뭐 이렇게 보면 설명하기 어렵죠. 그냥 점수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히트맵에는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거든요. 빨간 색깔이면 좋은 점수고 파란 색깔이면 나쁜 점수거든요. 근데 지금 종합 점수가 58점이라는 얘기는 수미 양가에서 양이에요. 그러네요. 양 많은 애가 서울대 가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운동시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예체능적으로? 네. 그런 관점으로 그냥 네네. 뭐 빠른 다른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삼천당 제약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정우영 대표님, 이경락 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도 정말 서울대 가기는 좀 힘든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째 보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도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자, 시장의 지금 시장 강세장인데 나홀로 현재 역배열의 지금 신저가를 향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음봉이 깊게 나오는데 저는 교체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 지수로 보게 되면 자, 이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현재 받고 있고 반대로 현재 시장에서 제일 좀 밉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그중에서 차라리 그래도 행보를 하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서 역배열의 양 매도가까지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앞으로 좀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안과용 부분의 이 괄목한 성장을 과거에는 좀 보였습니다. 황반병성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9개국 독점 공급이라는 재료도 있지만 사실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과거에는 2022년, 2024년도에는 120억에 90억까지 냈는데 올해 1분기 6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6억에 3조. 어째 보면 바이오를 제약 바이오 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논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는 여의도의 큰 손들의 메이저 수급의 뷰는 그래도 이 기술 이전과 동시에 계약금, 선급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어느 정도 밸류 측문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현재 그나마 박스권이라든지 우상향 패턴이 보일 수 있는데 자, 삼천당 제약은 좀 가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서울대 가기에는 조금 멀고 조금 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조금 잘 들어오고 있는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 다음 코너에 두 분께서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기대를 해주시면서 아쉽지만 오늘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 보니까 상담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저희
한 분 한 분 또 꼼꼼히 봐드리려다 보니까 다 봐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내일은 더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도 다시 찾아오니까요.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이어지는 시간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운드 픽 시간인데요. 이 올라운드 픽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흔한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좋고 수급 들어오고 차트까지 예쁜 완성형 조건을 갖춘 핵심 주식만을 골라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분이 가져오신 믿고 볼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가지 올라운드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카본, 실리콘2, 확실히 화장품주 오늘 눈에 띄었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아까 하이라이트 종목에서 가져오셨던 삼성중공업도 눈에 띄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했던 동양철관도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두 분께서 한 종목씩 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픽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 한국가스공사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동양철관입니다. 두 분의 픽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먼저 우리 이경락 파트너의 픽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자세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김진아 MC님께서 좀 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싼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약간. 네. 한국가스공사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택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매수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설명해 볼까요? 얼마나 싼지? 네, 볼까요? 너무 두구두구 보십시오. 두구두구,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이영락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PBR이 0.34고요. PER이 3.31이에요. 이거보다 싼 종목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보다 싼 종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LNG 관련돼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날 것 같아요. 그게 일의 순서인 것 같고 거기서 알래스카 등등 셰일가스 등등 LNG 관련돼 가지고 수요나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스토리도 있죠. 싼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백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급 포착이 돼야죠. 근데 오늘 수급 포착이 됐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집중 매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수급 포착 20위권 안에 들은 종목이었어요. 네. 이 재미대가리 없고 이렇게 싼 종목인데 20위권 안에 외국인들이 사들인다? 이거 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까지 바라보고 주식은 베팅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둑 용어 중에 포석을 깐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포석을 깔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바둑 용어까지 쓰니까. 예. 한국가스공사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싸고 또 스토리도 있고 외국인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점수가 77점대여가지고 사실 그렇게 높은 상위권의 학생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미예요, 미. 수미. 77점이면. 77점이면 수미. 네, 좀만 더 가면. 좀만 더 가면. 예, 우로 가거든요. 네. 그럼 일단 연고대까지를 볼만하기 때문에 네. 해볼만한 거죠. 거기서 좀만 더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미인 학생을 수로 보내는 게 그렇게 또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학벌 우선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점수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나와가지고 비교할 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내일을 위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동양철관 가져와주셨어요. 오늘 상한가도 터치했는데 내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져온 걸까요? 자, 대본을 준비하고 종목을 준비하는 도중에 상한가가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하지만 단
자, 가는 종목이 가고요. 왜 상한가가 들어갔을까요? 조금 전에 이 이경락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자, 혀가 기니까 꼭 좀 핑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무엇보다도 좀 뭔가를 포장을 하려고 일부러 애써 짜내려고 하는데 자랑할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많이 빠진 이유는 누군가가 많이 매도를 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상 누군가는 올라오면 팔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둔해진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는 놈이 가고 지금 현재 상한가의 잔량까지 보신다면 연속성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 네. 여러분 똑같은 상한가라도 상한가 기준이 틀리는 거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똑같은 종목이 있어도 누군가는 수익, 누군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갭을 띄우게 되면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이 양봉이 있는데 갭상승에서 오늘 잔량이 쌓이기 때문에 갭을 띄우게 되는데 10% 이상 뜨게 되면 보유, 그리고 10% 이하면 당연히 매도. 그 기준에서 갭에서 양선에서 풍차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 종가 기준에서 양봉으로 종가 관리가 되게 되면 똑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상한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내동매매하면 안 됩니다. 단 내일 오후장, 다시 말해 12시죠. 1시에서 12시 사이까지의 양선의 양봉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현재 매물을 소화시킨다는 것이고 오후장이 되면서 오후장의 그 두려움을 큰 손들은 잡아주고 있고 매도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등주는 급등주 패턴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 동양철거는 지금 현재 오늘 만들어진 테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나 이 지금 수출용 LNG 프로젝트 수혜감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 철강 종목들의 아주 큰 돌풍이 있었고 그 후속작으로 LNG 캐리어 쪽으로 움직였고 동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호 간세에 들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먼저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이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서 밸류 관점으로는 조선사, 3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는 놈이 가는 시장이다. 오늘 조선과 함께 피팅주 굉장히 강했는데 이 동양철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5종목 가운데 두 분께서 한 종목씩 픽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5종목도 굉장히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맞죠? 이 중에서 두 분의 2순위가 있다면 2순위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아까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자랑을 길게 해주셨는데 네. 2순위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동양철관이었습니다. 동양철관인가요? 저도 근데 상한가를 가가지고 도중에 20%대 저희가 컨택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먼저 컨택하고 네. 나중에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아무튼 그런데 이제 네. 상한가를 말하는데도 네. 동양철관은 저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발적으로 슈팅 한 번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엔 참 좋아가지고 네. 동양철관을 2순위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양철강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단기적으로 보자 역시나 같은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2순위도 궁금합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아까 맞습니다. 종목 하이라이트 시간에도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던 맞습니다. 지금 종목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사실상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동일하게 미국의 상호 관세를 통한 LNG 프로젝트, 통일한 LNG 캐리어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LNG 선사 중에서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내 세계 1위인 종목에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한 차례 눌린 자리, 다시 말해서 다른 종목들은 현재 위치까지 눌리진 않았죠. 나름대로의 삼성중공업만의 이번에 좀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눌렸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2순위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양철관 두 분의 픽을 받았고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한국가스공사, 정우영 대표님은 삼성중공업까지 2순위 공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5종목 중에 보니까 한국카본이랑 실리콘2는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점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리콘2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방송의 질적인 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바로 장마감 방송 전에도 실리콘2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하자품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방송의 질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한 우리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예. 방송인 질적인 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리콘2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실리콘2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 실리콘2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되면 플랫폼 업체가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2는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진아 MC님은 화장품 명품 많이 쓰시죠? 명품이요? 네, 국산도 있고 명품도 있잖아요. 저는 로드샵 제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솔직히 두 개 비교가 돼요. 어떻게 품질이 명품이 좋아요? 월등히 좋습니까? 한국 화장품의 로드샵이 월등히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전 세계 인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이나 벨라루스 쪽에서 화장품 OEM, ODM 업체 거 쓰다가 그쪽이 지금 막히면서 우리 거 쓰게 됐거든요. 네. 딱 써보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에스테로더, 입생도랑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저가인데 화장품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OEM, ODM 업체들이 어떻게 배양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쵸. 그거를 시장이 알게 되면서 국내 화장품이 쓰이게 되는 거고 저는 이 분위기는 합리적인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추세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패션도 올드머니 룩이 유행이거든요. 그쵸. 이것도 올드머니 룩이거든요. 다. 올드머니 룩이에요? 올드머니 룩. 예. 그래요? 예. 네. 모르시는구나. 예. 이렇게 노멀하게 명품 티 안 나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K 화장품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2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2분기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일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기회를 맞춰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리콘2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호영 대표님도 실리콘2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한국카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김진아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거 쓰시냐 물어보는데 뭐 얼굴이 명품이니까 뭘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예. 자, 오늘 한국카본 저는 추가적인 한국카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어찌 보면 삼성중공업을 선택했는데 사실 한국카본을 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가 가격 측면,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수익의 기본을 갖고 수익의 본질을 갖고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익의 눈이 먼 마음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나 근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카본 프레임 레그라든지 아니면 LNG 운반 성용, 자, 단열, 편열, 자, 본행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본행제 회사는 동성 화이텍과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걸 책임지고 특히 중국까지도 지금 사업 영토를 넓히는 걸 보게 된다면 사실 앞으로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실적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러브콜을 충분히 더 맞을 수 있는데 특히는 너무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5일선과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양음을 띄고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가 관리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 관리자는 아래에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1년 내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수익에 목마르다는 뜻이겠고요. 특히 레벨업을 한 현재 상황에서 캔들이 10개가 현재 레벨업 다음에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손바뀜 후에 날려보내려고 하는 오늘의 수급을 좀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수주 잔고가 자 1분기 기준으로 1조 7천억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알 수 있는데 2023년도에 164억, 2024년도에 454억, 올해 컨센서스가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은 1,000억입니다. 37억 컨센서스 1,100억까지 나오는데 자, 이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서 매년 50%에서 100%씩 성장하는 업종과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현재 시장에서 주요 종목 중에서 한국카본 그리고 또 한국카본 마지막 이야기 드리면 현재 이 코스피 200에서 패시브 자금이 1등이 HD 현대중공업과 2등이 한국카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순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정광 대표님 이제 방송 끝나갈 때 되니까 이제 말을 트셨어요. 처음부터 좀 그러지. 아니요, 마지막에 입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예. 내일은 내일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까지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못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 네, 12시 30분에 이거 이름 말해도 될까요? 낮이죠? 예, 낮 유튜브, 한국경제 유튜브인데 네. 히트존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정우영 대표님이 이따 먼저 방송하고 있고 네. 제가 한국경제 TV 1시에 방송하고 내려오거든요. 1시에 방송하고 유튜브에 합류하니까 야, 내가 궁금한 종목이나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히트존을 통해 가지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월화수목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